미식축구 선수가 되면 돌아오겠다던 내 아들 크리스가 14년 동안이나 부엌 바닥 아래에 묻혀 있었다고요? 애를 찾으려고 전국을 헤매며 전단지를 붙이고 우유팩에 사진까지 실었어요. 집안을 진동하던 그 끔찍한 악취가 그 냄새였다는 걸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는 저를 차갑게 지켜만 보던 내 남편 잭슨이 바로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이었군요. 지금부터 엄마 데이를 덮친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사건은 19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의 살리나스라는 조용한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크리스토퍼 드노이어, 앞으로는 크리스라고 부를게요. 크리스의 어머니인 데일은 잭슨 비아르타라는 남성과 재혼을 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재혼 가정은 꽤나 북적였는데요. 데일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크리스와 여동생 셰리, 그리고 잭슨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3명의 자녀까지 무려 5명의 아이들이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삐걱거리기 마련이지만 이 집안은 유독 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춘기 소년 크리스와 새아버지 잭슨 사이의 극심한 갈등이었죠. 잭슨은 아이들에게 군대식 통제를 가하는 억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부엌 찬장과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거나 내 건 만지지 마라는 메모를 붙여놓으며 아이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가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견들이 갑자기 쥐약을 먹고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쥐약이 들어있던 캐비닛의 열쇠는 오직 잭슨만이 가지고 있었죠. 또한 크리스가 자신의 돈으로 산 오토바이를 타는 것조차 잭슨이 강압적으로 막아서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1984년 1월 13일 엄마 데일이 외출을 해 잠시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크리스는 집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나 보다 생각했는데 곧이어 크리스와 데이트 약속을 했던 여자친구 카를로타가 찾아와 그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죠. 평소에도 새아버지와의 마찰로 힘들어했던 아들이었기에 데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수소문해 보았지만 아무도 크리스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결국 그날 밤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실종 후 가족들이 애타게 그를 찾던 중 며칠 뒤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죠. 내용인즉슨 엄마, 전 LA로 떠납니다. 풋볼 프로팀 NFL에 입단하면 다시 연락할게요.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하고 새아버지 잭슨의 말씀이 다 옳았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데일과 여동생 셰리는 이 정보를 보자마자 강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크리스가 평소 미식축구를 좋아하긴 했지만 프로 선수를 꿈꾼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토록 증오하던 잭슨을 향해 그가 옳았다며 사과할 아이가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데일은 경찰에게 이 메시지가 조작된 것 같다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사춘기 소년이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하는 일은 흔했고 본인의 이름으로 된 편지까지 도착했으니 경찰은 단순 가출 사건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해버렸습니다. 저도 영상 만들다가 정신이 가출하기 직전이에요. 구독, 좋아요가 제 정신을 붙듭니다. 그런데 아들의 실종 이후 집안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듯한 역겨운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족들이 악취로 고통스러워하자 잭슨은 자신이 기르던 애완용 뱀이 도망쳐서 집 어딘가에 죽어 썩고 있는 모양이라며 둘러댔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던 가족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경찰은 수사를 접었지만 엄마 데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찾기 위해 미 전역의 버스 정류장과 트럭 휴게소를 돌며 직접 만든 전단지를 붙였고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유팩에 크리스토퍼의 사진을 싣게 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눈물겨운 노력을 이어갔지만 끝내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결국 지쳐버린 가족들은 아픈 기억이 깃든 그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크리스가 실종된 지 무려 14년이 지난 1998년 1월이 되었습니다. 드노이어 가족이 떠난 그 집에 한 젊은 부부가 새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새 집주인 부부는 난방 덕트를 수리하기 위해 부엌 바닥 아래에 비좁은 지하실 공간을 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흙 밖으로 삐죽 튀어나온 낡은 테니스화 한 짝을 발견합니다. 웬 신발이지 하며 잡아당겼지만 신발은 단단히 박힌 채 빠지지 않았고 주변 흙을 걷어내던 이들은 신발 안쪽에 사람의 뼈가 연결되어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혼비백산한 부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치아 교정기 기록을 통해 백골 시신이 14년 전 가출했던 크리스토퍼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시신에는 뒤통수와 등에 총 3발의 총상이 남아있었죠. 외부에서 침입하기 어려운 부엌 바닥의 폐쇄적인 구조상
범인은 당시 그 집에 살던 가족 중 한 명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것을 우려해 부모에게는 시신 발견 사실을 비밀로 한 채 범인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여동생 셰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셰리는 수사관들에게 평소 오빠와 앙숙이었던 새아버지 잭슨에 대한 이야기와 당시 집안을 감돌았던 섬뜩한 뱀 썩는 악취에 대해 털어놓으며 그를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경찰은 엄마 데일 역시 공범으로 의심했지만 당시 그녀가 임신 중인 상태였고 그 비좁은 바닥 아래를 파서 80kg가 넘는 아들의 시신을 묻기에는 체격 조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용의선상에서 배제했습니다. 반면 잭슨을 수사할 때 경찰은 그의 소름 끼치는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14년 만에 양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도 잭슨은 비정상적일 만큼 침착했습니다. 게다가 온 가족이 고통받았던 집안의 악취에 대해 유독 자신만은 단 한 번도 그런 냄새를 맡은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의 꼬리를 밟히게 만들었죠. 자백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잭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결정적 증거를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잭슨은 심각한 저장 강박증이 있어 10여 년 전에 전화요금 고지서나 사소한 영수증 하나까지 버리지 않고 집에 몽땅 모아두고 있었죠. 수사관들은 그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뒤져 수상한 전화요금 고지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크리스가 LA에서 보낸 줄 알았던 편지가 사실은 전보였고 그 전보 요금이 잭슨의 자택 전화비로 청구된 명세서를 발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잭슨이 보관 중이던 38구경 권총과 총알 그리고 구매 영수증까지 쏟아져 나왔고 이 총알의 강선 흔적은 크리스토퍼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탄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잭슨은 이런 빼박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데일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고 무시당했다고 느낀 잭슨이 돌아선 아들의 등과 머리를 향해 총을 쏴 살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한 명의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주저하면서 무효가 되는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이어진 두 번째 재판에서 잭슨은 2급 살인 혐의로 최소 17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가석방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심사에 응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살인했음을 마지못해 시인하기도 했지만 심사위원회는 범행 동기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그의 자백에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의 가석방 신청은 번번이 탈락되었고 그는 현재도 여전히 깜빵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부에게 살해당한 후 부엌 바닥에 묻혀 14년 만에 백골로 발견된 크리스토퍼 드노이어 실종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살해당한 크리스는 물론이고 남편이 자기 자식을 죽인 줄도 모르고 계속 찾아다닌 엄마도 죽은 형제가 숨겨진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던 다른 가족들도 모두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데리고 재혼은 정말 신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사건 사고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번 꾹 눌러주세요.